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소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도인의 동맹도 헌신짝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차기 미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되면서 트럼프 2기에 우리에게 닥칠 위기에 우리는 심각한 안보 위기가 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콘베이에서 연설하고 있을 때 그는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나토 회원국에 대해 러시아의 침공을 부추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원하는 건 모두 하도록 장려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군사 원조 부담이 너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나토가 안보 무인 승차를 하고 있다면서 회원국의 국가 총 생산 GDP 대비 2%를 나토를 포함한 국防예산으로 사용하도록 압박한 바 있다는 반항 끝에 나왔지만 푸틴의 호전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나토가 안보 무임 승차를 하고 있다며 회원국의 국가 총 생산 대비 2%를 국방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계속 압박한 바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그의 발언은 너무 급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어 자유세계 모든 국가를 우려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동맹국이 서로 방어하지 않는다는 제안은 미국을 포함해 우리 모두의 안보를 훼손하고 미국과 유럽 군인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나토를 향한 모든 공격에는 단결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50년 미국이 극동 방위선에서 일본을 포함시키되 한국은 배제한다는 취지의 에치슨 선언을 하여서 딘 에치슨 당시 국무장관의 구상은 김일성 5.18의 한 요인이 되었고 5개월 뒤 6.25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동맹 경시 혹은 무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트럼프 리스크가 실체함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미국, 카나다, 유럽 등 32개국이 참여하는 나토와 같은 집단 방위 체제든 한미 동맹 같은 1대1 동맹이든 군사 동맹은 참여국 모두가 수혜자입니다. 미 대통령 중 트럼프만이 미국만 손해라는 인식을 반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재집권할 경우 푸틴, 시진핑, 김정은 등이 미국의 동맹 의지와 안정 유지 노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앞날을 심히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 동맹을 돈으로만 따진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나토의 회원국 상당수가 2024년까지 국방비를 국내 총 생산의 2%까지 올리겠다는 약속을 못 지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러시아 침공을 독려하겠다는 말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둘째, 상호 방위라는 문서성 약속을 혼자 생각만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는 발상도 그렇습니다. 나토 헌장 5조는 회원국이 공격당했을 때 공동 대응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조차 안 지킨다면 미국은 한국, 일본, 필리핀, 이스라엘 등과 맺은 동맹 리더십을 어떻게 유지할 것입니까? 유사한 맹약을 담은 한미 상위 방위조약 3조도 모른 척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통령 시절 안보 참모들의 반대로 동맹 경시 정책으로 이어진 것은 일부에 그쳤지만 충성파 비중이 더 커졌다는 이익이 트럼프 행정부는 예단하기 지금 쉽지는 않지만 그가 집권한다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확대와 주한미군의 감축 요구는 상수로 될 것입니다. 또 김정은과 벌릴 비핵화 이벤트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고 트럼프의 불기의 원칙을 기회로 여길 때 생기는 곳곳의 군사분쟁 해결에 우리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미리 대비할 사안들입니다. 이 같은
발언에 유럽과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날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나토 동맹은 미 국민들에게 실제 안보를 제공한다며 나토는 미국이 주기만 하는 동맹이 아닌 우리 모두가 많은 것을 얻는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7월 나토 31개 회원국은 GDP의 최소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나토 동맹이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계속 역설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끔찍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지난달 초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편을 드는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서 나토 동맹은 전쟁을 막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유세장에 빠지지 않는 주제 중 하나는 북한 김정은입니다. 스트롱맨 친구들인 푸틴과 시진핑을 호명하지 않는 날에도 똑똑하고 터프한 친구 김정은이가 나를 좋아해 4년간 북한이 잠잠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유세 현장에 설치한 대형 스크린에는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와 김정은이 악수하는 모습이 한참 동안 재생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안보를 무시한 평화 타령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자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 지대를 방문했더니 김정은이 미사일 도발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진영이 묘사하는 김정은은 유독 수동적입니다. 트럼프의 리더십 덕분에 김정은이 고분고분하게 협상장에 나왔다는 식입니다.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만이 김정은을 다룰 수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최근 전쟁 운운하면서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북의 핵미사일이 이제 미 본토를 본격적으로 켜놓는데도 지지자들은 김정은을 지칭하는 로켓맨과 같은 단어가 나오자 희덕거리기도 했습니다. 한미 조야에서 김정은이 전쟁을 결심했느냐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을 트럼프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은 김정은과의 평화회담을 시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임기 전후로 북의 핵미사일과 더욱 고도화된 현실을 외면하려니 기가 찰 일이긴 합니다. 트럼프는 얼마 전 자신이 북핵 폐기를 포기하고 핵 동결을 통해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오자 즉각 가짜 뉴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트럼프를 잘 아는 한 전직 관련은 그에게 구체적인 대북 정책 원칙 같은 것을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국내의 정치에 이득이 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핵동결 등 모든 옵션을 포함한 북한과의 위험한 거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트럼프가 일기 미국 회담 때 몸이 달았던 그를 막판에 제지했던 건 북핵 폐기라는 원칙을 짓지 않았던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한을 잘 아는 노련한 관료들 상당수가 백악관 문턱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쇼를 막기 위해 눈을 부릅떴던 대북 전문가들 상당수가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차기 내각 리스트에서는 제외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워싱턴 정가에서 파다합니다. 트럼프 2기가 현실화될 경우 그의 충동적인 결정에 노라고 제어할 수 있는 참모는 더욱 찾기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트럼프 당선이 기정화된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요구하는 대로 주한미군 주둔비를 대폭 올려준다면 가속하여 계속 비용을 올려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존을 위해 이러한 데 대비해서 핵무장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김정은의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